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하게 된 석사과정 이은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iagnostic Deep Learning Algorithms that use Listening Easy to distinguish major depressive disorder, bipolar disorder, and schizophrenia from each other and from healthy volunteers입니다.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논문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임팩트 팩터는 0.6, 클리니컬 뉴럴로지, 사이키트리 분야에서 Q1 임팩의 논문이었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안정상태 뇌파 데이터를 활용해서 딥러닝 기반 컴퓨터 보조진단 시스템 개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본 논문은 주요 우울장애 외에도 양극성 장애 및 정신분열증을 구별하고 또한 건강한 대조군과도 구별을 하는 그런 딥러닝 진단 알고리즘 관련 연구로 마지막 저널 미팅 논문으로 그동안에 연구했던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널 미팅 논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국제질병분류 ICD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기본 타당성의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진율도 매우 높고 이러한 오진으로 인해 효과적인 치료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정신질환과 진단이 혼용되어 적절하지 않은 치료약이 처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버전마다 DSM 및 ICD 운영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버전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기준의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에만 기반한 진단은 중복되는 증후군 특징과 관련된 신뢰성 감소에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한 기분, 절망을 포함하는 MDD에 대한 DSM-5 기준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 의욕 저하 등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MDD나 BD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진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중복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상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하고 유효한 바이오마커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 MRI, MEG, EEG 등 다양한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하는데 특히 EEG는 다른 뇌 영상 기술과 비교하여 절차상 덜 복잡하고 쉽게 접근 가능하며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EG는 높은 시간 해상도로 뇌 전기 활동의 순간적인 역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채도전도 효과로 인해 공간 분해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뇌소스 위치 파악, 즉 BSL 기술은 이후 영역의 간섭 신호를 억제하면서 EEG 신호의 신경해부학적 소스를 수학적으로 계산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가설 기반 통계 기법을 사용하며 너무 많은 가설을 동시에 테스트하게 되면 잘못된 결과가 통계적으로 개연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결과, 즉 과적합의 가능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수학적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매우 크고 복잡한 데이터셋에서 관련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의 진단 통찰력을 재현하기 위해서 EEG-BSL과 딥러닝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본 연구에는 105명의 MDD 환자, 27명의 MDD 에이타이피컬, 그리고 35명의 MDD 사이커릭, 71명의 바이폴라 디스오더 중에서도 디프레스 에피소드, 49명의 바이폴라 디스오더 중에서도 이 매닉 에피소드, 122명의 스키조프레니아 피험자로부터 수집한 EEG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MDD는 주요 우울장애, MDD-A는 주요 우울장애 비정형, MDD-P는 주요 우울장애 정신병적, BD-D는 양극성장애 우울 에피소드, BD-M는 양극성장애 조증 에피소드, 그리고 SCG는 조현병이며 이 스키조프레니아, SCG라고 되어 있는 이 스키조프레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모두 무드 디스오더, 즉 기분장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MDD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울감과 흥미 또는 즐거움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MDD-A는 MDD의 한 아형으로 일반적인 이 MDD와는 다른 한 증상을 보이는데 기분 반응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아형으로 MDD-P도 있는데 이는 심각한 우울증 에피소드 동안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BD-D는 양극성장애의 한 단계로 양극성장애 환자가 우울증 에피소드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다른 단계로 BD-ME가 있는데 이는 양극성장애 환자가 조증 에피소드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현병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의 사고, 감정, 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정신질환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환자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했으며 이 질환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동반이한 증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42개 전극을 사용해서 256Hz의 샘플링 주파수로 눈을 감은 휴식 상태의 EEG 데이터를 3분간 기록했습니다. 가장 유용한 정보는 처음 몇 분 동안 일시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분석에는 각 환자의 신호 중 앞쪽 1분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지랩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8개 단계의 자동 아티팩 절차를 사용을 해서 이지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전처리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리로레타를 사용을 해서 외부 잡음을 제거한 이지 신호로부터 뇌 내부의 소스 신호를 계산했습니다. 이 모델은 정확한 머리 모델 없이도 뇌 소스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계산된 소스 신호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정신질환을 분류하는 피처로 사용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피험자를 쌍별로 구별했습니다. 질환 조합 결정은 주로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MDD와 BD-D, BD-ME와 스키조프레니아, MDD-P와 스키조프레니아, MDD-A와 BD-D, MDDA와 MDD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각 질환과 정상대조군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훈련과 테스트는 80%, 20%로 두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했으며 20% 테스트 데이터를 수행하기 위해 분류된 두 그룹 각각에서 20%를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제안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특징 추출, 특징 선택, 분류, 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특징 추출을 위해 뇌를 각 방구별로 41개의 뇌 영역으로 나누어 총 82개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M&I 좌표는 수백 명의 개인의 MRI 스캔을 기반으로 하는 평균 뇌 템플릿을 사용하여 3D 정의 공간을 정의합니다. 그 후 아리로레타를 사용해서 환자의 EEG 데이터를 사용해 82개의 영역 전체의 소수 신호를 재구성했습니다. 각 질환상에 대해 각 환자의 기록된 EEG 중 단 1분만이 소수 신호로 처리하고 재구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각 세그먼트에는 250개의 샘플이 포함된 60개의 1초 세그먼트로 분할되었습니다. 특징 선택 단계에서는 82개 영역 중 다음과 같은 세 단계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각 1초 이지 데이터 세그먼트에 대해 82개 영역에서 소스 신호의 전력을 계산했습니다. 각 세그먼트에 대해 1/82 전력 행렬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MRMR 특징 선택 기술을 전력 행렬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전체 82개 피처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징, 즉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소스 신호를 5개 주파수 대역으로 분해했습니다. 최고의 분류 성능을 제공하는 최적의 특징 수를 찾기 위해서 먼저 CN-CV 절차에서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N개의 특징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습니다. 그런 다음 3D 합성고 신경망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이 최적의 이 특징 수를 1개에서 N개까지 증가시키면서 각각의 분류 성능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특징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분류 성능을 비교한 결과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특징 수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네, 이 NS는 과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개 이상의 영역이 질환의 진단 및 구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제한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특징들을 CNN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80%의 훈련 데이터로 Five-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평가한 후 알고리즘을 50번 반복 실행하여 평균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20%의 독립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류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다양한 질환성과 환자와 정상대조군에 대한 분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선택 과정을 통해 환자와 정상대조군을 분류하기 위해 선택된 주요 특징들이 이 표 1과 그리고 표 2에 나와 있으며 선택된 특징 수는 쌍에 따라서 9개에서 12개까지 다양합니다. 이 표에서 R은 오른쪽, L은 왼쪽을 의미하고 각 문자 다음의 숫자는 해당 브로드만 영역을 나타냅니다.
표 3은 분류기의 specificity, sensitivity, 그리고 accuracy를 통해서 성능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TA가 전체 정확도 결과인데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두 쌍을 분류할 때 선택된 특징의 위치를 중요도 순으로 나타낸 영역 그림입니다. 각 쌍마다 분류할 때 중요하게 선택된 영역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과 다른 정신질환들을 분류할 때 supramarginal gyrus의 EEG 액티비티를 주요하게 선택했습니다. 기분장애는 우방구, 스키조프레니아는 좌방구에서 주로 특징이 선택되었습니다. 정상 대조군과 MDD-A를 분류하는 예측 부위 중 대부분은 우방구에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부위는 right angular gyrus, right hippocampus, right frontal eye field였습니다. 정상대조군은 두정엽, 측두엽, 오른쪽 시상하부 부위의 이지 액티비티가 MDD와 차이를 보였으며 MDD-P는 주로 left cuneus, left 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right temporal pole에서 이지 액티비티로 정상대조군과 구별되었습니다. BD-ME와 정상대조군을 구별하는 영역 중 일부는 MDD-P와 정상대조군을 구별하는 영역과 일치했습니다. 정상대조군은 BD-ME와 주로 우방구의 이의지 활동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정상대조군과 스키조프레니아를 구별하는 주요 영역은 좌방구에 위치했으며 이는 주로 우방구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던 BD-ME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MDD-P 환자는 주로 두정엽과 후두엽의 이의지 활동을 통해서 스키조프레니아 환자와 구별될 수 있으며 9개의 구별 특징 중 8개가 해당 부위에 위치했습니다. BD-D는 주로 left precentral cortex, right retrosplenial cortex, left postcentral cortex의 이의지 활동 차이로 BD-ME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BD-ME는 주로 right superior temporal gyrus, right primary auditory cortex, right mid-temporal cortex, right supplementary motor cortex의 특징을 통해 스키조프레니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기분장애 및 조현병의 병태 생리학에 관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진단 범주에서 다양한 해부학적 부위의 전반적인 구별 능력을 고려했을 때 right postcentral parietal cortex와 hypothalamus가 가장 자주 식별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right supramarginal gyrus 그리고 fusiform gyrus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left cuneus 영역은 정상대조군과 MDD, 스키조프레니아, BD-ME, MDD-P를 구별하는 데 4번 선택되었으며 MDD-P와 스키조프레니아를 구별하는 데 5번째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right cuneus는 BD-D와 BD-ME를 구별하는 데 7번째로 선택된 부위였습니다. 다양한 정신질환을 각 질환끼리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식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진단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큰 샘플, 그리고 아리로레타 소스 분석 및 AI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향상된 공간 해상도를 통해 관련 활동과 위치 패턴이 더 뚜렷해져서 이 큰 샘플을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 패턴 인식 방법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통찰력을 보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뇌 구조 및 기능의 비대칭이 이 질병 특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상대조군과 환자군을 분류할 때 주로 우방구의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82개의 신경내부학적 영역을 조사했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진단과 관련된 소수의 영역을 반복적으로 식별했습니다. 센트럴 영역은 감각 처리뿐만 아니라 이 언어 작업이나 높은 수준의 활동을 중재하는데 이는 본 알고리즘을 통해 센트럴 영역의 활동을 자주 사용한다는 결과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정역 기능의 변화가 바이폴라 디소더의 조울증 단계와 우울 단계를 구별했습니다. 측도역 영역은 바이폴라 디소더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언어 및 청각 처리를 보조하며 이 영역은 다양한 치료 형태를 고려할 때 특별한 임상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측두엽 이의지 활동이 스키조프레니아와 정상대조군을 분류하고
MDD를 바이폴라 디소더, 디프레스드 에피소드와 구별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대조군과 다른 질환들을 분류할 때 후두엽 영역에서의 이의지 활동이 주요 판별자로 선택되었는데, 이 후두엽 쪽의 설골이 인지처리 네트워크에서 중앙 허브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고, 정신질환 환자에서 후두피질의 병리가 설명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는 제가 석사과정 동안 수행한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안전상태 뇌파 데이터만 사용해서 딥러닝이 내린 진단은 표준화된 진단 인터뷰를 사용하는 정신과 팀이 내린 진단과도 매우 일치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에 의해 식별된 차별화된 뇌 영역은 각 질환별 병태 생리학 특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뇌 기능의 객관적 측정을 사용하여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높은 분류 정확도는 연구된 진단 범주 내에서 신경생리학적 타당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많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 통계적 과적합 가능성 등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피험자의 연령이나 흡연 상태 등 개인의 데모그래픽 정보에 따라서도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하고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를 할 때 데모그래픽 정보를 확인하여 통제할 요소들을 통제해야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 진단을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바이오마커를 찾거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 발병하는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각 질환별 특정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고 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